하여튼 감사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윌로우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윌로우즈 비행학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윌로우즈 비행학교와 관련된 공식적인 작업들은 제가 보니까 적지 않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더 다듬어가고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은 민족운동 이 소사이어티에서 윌로우즈 비행학교의 존재와 그 의의를 좀 널리 공유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뭔가 좀 도움을 드리려면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 뜻을 함께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침 또 광복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터라서 이 자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재실 도산 선생님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는 사실은 흥사단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이긴 한데 어쨌든 흥사단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사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가만히 저도 들여다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이 일이 또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터라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힘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병원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님께는 제가 사전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임시정부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임정기념사업회에서도 이 윌로우즈 비행학교라는 이 이슈를 좀 관심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가집니다. 가지고 이 자리는 우리 김삼열 선생님하고 좀 이따 말씀을 하신 우리 윤경로 총장님이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민족광장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민족운동에 이제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 특별히 또 윌로우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된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실래요? 그럼 우리 유기원 선생님 먼저 발표를 좀 듣겠는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질의응답하면서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국외의 독립운동 기념사적지라고 하는 이른바 해외 현충시설이라고 부르는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 통계를 보니까 1032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장소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중국이 제일 많아요. 480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159개, 러시아가 123개, 일본이 69곳, 이렇게 등등 돼 있어서 1032곳이 이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인데 국가보훈부가 이것을 계속 좀 찾아내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 파악한 시설들은 좀 더 잘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또 정책적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곳이 해외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교민들의 노력과 손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또 선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윌로우즈 비행학교도
역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윌로스 비행학교는 대한인 비행가 양성소라고 하는 원래 원 명칭은 그런가 봅니다. 1920년에 임정이 이제 만들어서 이게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제를 꺾을 수가 없다 하는 이제 목표하에 비행기 뭐 이렇게 조종하는 훈련은 물론이고 정비하는 기술 또다음에 이 통신 기술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적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중요한 그 아카데미였고 또 거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길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경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각계각층 여러분께서 좀 많이 와주셔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게 된 거는 지금 앞에 앉으신 데이 박사님의 노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일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 상대는 국가보훈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가보훈부만 가서 뭘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아직까지 국가보훈부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꼭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김대일 회장님께서 모양기념사 앞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윌로스 항공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양 선생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차남인데요. 장남인 제 형은 제 부모님하고 함께 계시고 저는 차남으로서 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부름하는 그런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제 할머님이 아주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이 소위 중동 반정을 일으키신 수라고 하는 한 30여 대 조상이 계셨는데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동 반정을 일으키신 분이 이제 제 조상님이에요. 그것도 소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 저는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쌀떡을 묻어놓고 쌀을 이제 저장하셨던 모양인데 그걸 동네 사람이 아마 고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 할머님은 대성통곡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은 어떻게 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하여간 어리니까 어렸을 때 사람들이 와서 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시는 논에서 벼 이삭을 세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4살이나 아마 그밖에 안 됐을 텐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벼 이삭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땅에서 쌀이 얼마나 나는지 아마 계산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을 이제 좀 저장하셨던 모양인데 그 후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서울로.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저는 영롱 선생님 이제
아까도 제 여동생이 말씀드렸지만 대구문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제 증조 할아버지의 사위 그리고 제 할아버님의 매형님이 되십니다. 예, 그랬는데 그 모양 선생님께서 지희 아버님을 저 용인 군청에 다니고 계셨는데 아마 서울에다 취직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바로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입니다.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걸 다 수탈해서 그 저장해두는 데가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희 아버님을 거기 취직시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저 이기영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기영 선생님 아시죠? 그 저 목양 평전을 쓰신 이기영 선생님을 제가 미국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있었어요. 모시고 그리고 그 거기 두 대학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 토론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기조연설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기영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뭐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영훈 선생님을 그 남경에 유학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언더우드 박사님이에요. 저 연세대학교 창설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914년에 그 남경에 금능대학이라는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을 공부하시고 이제 상해를 가셨는데 제가 후에 2000년도 초에 그 영훈 선생님의 그 자취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가서 남경을 가봤습니다. 남경을 가서 그 바로 금능대학을 봤더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연세대학 캠퍼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알고 봤더니 연세대학을 창설한 그 북장로교회에서 그 금능대학도 창설한 거로 제가 이제 파악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도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았고 또 제가 영훈 선생님의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는 그 남경 그 금능대학은 이제 폐교가 되고 사실은 남경 국립대학으로 흡수가 됐더라고요. 남경 국립대학은 좀 큰 대학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 영훈 선생님의 성적표를 봤어요. 근데 거기 그 성적표 보니까 이제 A라고 크게 써놓고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사우스 오브 리버 그러니까 그 남강으로 그러니까 강남으로 간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강남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양자강 남쪽 아마 상해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제 물론 상해도 가서 영훈 선생님의 그 일하시던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네. 하여간 거기 다니면서 어떻게 영훈 선생님께서 그 윌슨 대통령의 특사 그 찰스 크레인이라는 분을 거기 그 호텔에서 한번 이제 만나서 그 강연을 들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윌슨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윌슨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끝나면서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애드레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2월 달이면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14가지의 그 중점적인 이제 의사를 표시한 분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5조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시고 이제 그 찰스 크랜의 연설을 듣고 그분을 또 다시 만나서 그러면은 우리 조선을 돕는 그런 프린시플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이제 파리 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내라고 대표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하신 것이 바로 김규식 박사. 그리고 자기 아우는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우스터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뭐 이제 부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이현희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성신대학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는데 개원 노백민 장군 연구. 네, 그거를 제가 보고 이제 그때서부터 그 윌로우스의 항공학에 관해서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한인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인회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북연합회는 엘라스카, 또 몬타나,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그 5개 주를 거기에 있는 한인회 연합회인데요. 제가 거기서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 찾아낸 것이 바로 윌로우스 항공학교입니다. 그게 2003년이었고 그날 참 무척 더웠어요. 근데 하여간 그걸 찾고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그 건물을 사서 그 한미 양국의 박물관에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미 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교관이었던 분이 이제 프랭크 브라이언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얼리버드라고 해서 1916년 이전에 솔로로 여행했던 비행기를 타셨던 분들이 이제 얼리버드라고 해요. 근데 그 얼리버드의 한 분이 프랭크 브라이언트라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윌로우스 항공학교의 교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2차 대전 이전에 100명의 조종사를 키운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조종사가 되시고 또 윌로우스에 바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사람들이 펄하버 그러니까 진주만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선전 보고도 하고 그리고 미 육군 항공대 보고 응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응징한 분들이 또 제일 마지막에 연습을 하고 일본을 폭격을 했어요. 그게 194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일본을 성공적으로 6개 도시를 폭격을 하고 또 3년 후에는 그 똑같은 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분이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중장이 됐고 그분이 오키나와에서 미 육군의 이제 5공군 거기 사령관이 돼서 일본 전체를 폭격을 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원자탄이 먼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 이분이 바로 메가더하고 같이 항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윌로우스에서 항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항복도 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비행 학교에서 못한 거를 대신 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4월 18일에 폭격할 당시에 바로 여운원 선생님이 일본에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임시정부 때인데 근데 그때 마침 친구 목사님 보고
오은현 선생님께서 저것 봐라 일본 놈들 패망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일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그해 12월달에 귀국하실 때 체포가 되셨어요. 그 귀국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받아서 그 위원을 벌뜨렸다고 그래서 3년형을 받으셔서 서대문 감옥소에 갇히고 거기 서대문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건국 동맹이라는 그 지하 조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44년에 이제 추록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건국 동맹을 조직을 하게 되고 또 1년 후에는 이제 45년 해방이 됐는데 그때 그 건국 동맹이 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고 그 전국에 145개의 인민위원회가 생기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네. 하여간 그런 관계로 제가 그 윌로우스 그 항공학교를 찾은 이래로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저 질의응답하면서 좀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윤경로입니다. 우선 그저께 우리 김태희 이사장께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역사학자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좀 뒤적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고를 보니까 1993년도였습니다. 92년에 LA에 이른바 흑동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93년도에 제가 그 당시 그 시민운동 단체인 그 경실련 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91년에 중국과 이남에 우리 중국이라고 그랬죠. 이제 수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그때 한민족 청년대라는 걸 백사를 갔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이거 다 이제 역사가 될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한 100여 명이 세계 흩어져 있는 청년대 학생들을 이제 백산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LA 대표로 제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전문분이 왔는데 이분이 LA 소위 흑인 폭동 이후에 굉장히 progress돼 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본국에서 뭐 좀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들 잡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제목이 코리안 아메리칸 앤드 도산 앤드 코리안 아메리칸 엔진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도산을 롤 모델로 한 우리 한국인의 미국 이민 초기 역사를 좀 조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호텔 이름 좀 잊어버렸는데 그 LA에 있는 거기서 근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이장희 그 건너 부른 이장희 씨가 그때 서울 코리아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 코리아. 네. 그래서 그걸 풀로 이틀 동안을 했는데 그걸 이제 풀로 다 중계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저녁에 7시부터 뭐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TV가 처음 나왔어요. LA에서 한국 방송이. 그게 또 거기서도 중계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그 LA 한인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들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이틀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윌로스 항공학교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깊이 연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우리 김태일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봤는데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서 오늘 와서 또 다시 뒤져봤습니다. 이거 지금 20년 7월 5일로 돼 있는데 제가 도산 일기를 전에 봤을 때 이 일로스 이 항공학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오늘 다시 와서 좀 뒤져봤더니 도산 일기에 1920년 2월 달에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결정적인 얘기 2월 17일자 도산의 일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쓰신 일기를 지금 이제 요새 말로 번역을 해낸 걸 그 한대골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균 군이 내방하여 말하기를 곧 광동으로 출발한다고 하였다. 뭐 등등 이렇게 최동호 얘기도 나오고 천독의 얘기도 한참 나오고 그러다가 내가 말하기를 그 기관이 조직되면 매우 축하하고 또 20만 원을 사용하려는 비밀 내용을 말하였는데 이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내 인심을 격발시키고 또한 장차 국내에서 대폭동을 촉구해야 할 일이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거 상당히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이 나고 이제 그 19년 3.1운동이 나고 4월 한 달 전 4월 11일 날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임시정부가 생긴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 이렇게 그 항공학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인들의 늘 이런 안이 이때로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백민 장군이 그 당시 그 군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 했던 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종민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분이 그 논농사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나게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던 기억으로 이 지역이 다 그랬다고 이제 그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래서 그분이 상당한 돈을 냈죠. 당시 돈으로 상당한 돈을 냈는데 그만 이제 이게 그래서 1년 이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윌로스 학교가 이제 비행사들을 양성하는 데까지 갔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김정민 그 양반이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내긴 했는데 그만 그 1년 뒤에 이 대홍수가 져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크게 지원을 못해서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군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 6월 12일 제가 지금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다라고 하는 것이 제 역사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걸 좀 위군사 영어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국군의 뿌리를 영어학교부터 시작을 그걸 고쳐달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군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로부터 시작된다. 1911년 6월 7일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된 게 처음에 신흥무관학교 된 건 아니고 경학사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경학사로 시작해서 그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돼서 1911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강점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석영, 이시영,
이해영 육형제, 그리고 이제 안동의 석주 이상용 어르신 그 집안, 그 두 집안이 크게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신흥무관학교라고 이제 설립됐는데, 그 기념식을 올해는 공군사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그 사회를 다 받고, 그리고 아주 그 들어간 선생을 비롯한 그 교수단과 그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일로서 이 한국학교에 대한 것이 기념사업회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몰랐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독립운동사 안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도 지금 책에도 판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노백리 장군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항공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분되어 있었지만은 이거를 기념하는 사업회가 존재하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우리 그 리멤버 윌로우스,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리고 그날도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다. 이 항공 제공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지금 뭐 이번 전쟁에서도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시지만 제공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 항공에 대한 우리 역사 이런 것도 좀 체계적이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별 몰랐던 그런 그 우리가 보면 이 일로수 항공 학교의 출발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의의라고 할까, 이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도 기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좀 일반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기념사업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학자는 얘기를 하면 길어져요. 기업수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 혹시 질문이 나오거나 뭐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저 의견이나 말씀 있으시면 좀 듣고, 또 유기현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김재실 선배님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저 사실은 전 흥사단 그 이사장 지냈던 그 조성두 군에게 그 LA에 있는 흥사단 단소를 국가보훈부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뭐 행사가 겹쳐서 못 나오긴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래요? 예, 김원식 교수님. 네. 예. 김종민 선생님이 언제 미국을 갔었나요? 누구? 김종림. 김종민. 네, 그저 네. 윌로우즈 네, 학교를 네, 압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던. 네, 그분이 그러니까 1903년이 하와이. 아니고 3년 후에 가신 것 같아요. 1906년. 네, 그리고 그분은 와이오밍에서 그 철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윌로우스로 오신 분은 그 후에 윌로우스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그 미국분하고 같이 그 동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동업한 그 땅의 크기가 무려 3,300에이커입니다. 3,300에이커는 지금 여의도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큰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미국 그 파트너는 90%, 그리고 김종민 선생님은 10%. 그에 이제 그 수확을 나누시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쌀 수확량이 무려
100만 불이 됐어요. 그 당시의 돈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한국 돈으로 이제 최초의 100만 장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레드우드 비행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프랭크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에서 그 조종 교육은 민간인 못. 그래서 그분이 마침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이 또 윌로스에 와서 교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프랭크 브라이언트라는 분은 1916년 이전에 그 솔로 플라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비행기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얼리버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바로 얼리버드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 이상의 조종사를 키우신 분이에요. 프랭크 브라이언트. 그분이 학교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민간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분이 바로 윌로스에 와서 교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미국의 사실은 그 조종 교육이 벌써 1920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20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조종의 시조가 또 대한민국 항공학교에 이제 교관이 되셔서 그거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해 10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의 2배 정도 되는 그 땅이 그 벼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수확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낫으로 비워서 뭐 수확하는 게 아니고 트랙터를 써서 해야 되는데 벼가 다 누웠으니까 트랙터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민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음 4월 달에는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당시에 그 2명의 박희성이라는 분하고 이용군이라는 분이 비행학교 그러니까 미국 국제면을 받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비행장 임관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 계획으로 참의. 그러니까 임시정부 학교에서 비행장교가 둘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바로 윌로에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그거 2003년에 비행학교를 찾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뭐 한 일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글렌 카운티가 바로 윌로우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군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가 요구를 했어요. 항공박물관 그리고 기념공원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20에이커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스 감리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는 55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5개 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스안젤레스 군인데 로스안젤레스 군 안에 로스안젤레스 시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5명의 감리원이 있습니다. 글렌 카운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5명의 감리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5대 0으로 투표를 해서 저희가 윌로우스 비행장 안에 20에이커를 쓰게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다 큰 박물관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무려 1000평이나 되는 박물관을. 그게 국가보훈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람을 보내서 연구를 했어요. 거기 학교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분들의 연구를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연구 논문을 쓰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 인구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한국학교를 이제 그 건물 그거를 거기서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뭐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또 윌로우스에서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 거기가 생기도록 해준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공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이커라고 하는 땅도 쓰게 해줬고, 제가 거기다가 그 4만 스퀘어피트 그런 큰 박물관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거고, 지금 그 박물관에 제가 동상을 뭐 김종림이라든가 노백민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저는 세종대왕도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종대왕님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된다고 그럽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 한글로 그 AI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은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님을 거기다 생각하는 거고, 아까 신흥무관학교 제가 그걸 가봤어요. 2년 전에. 신흥무관학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집만 있고, 거기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중국 보안관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저희들을 감시를 해요. 그걸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그 발해에 관해서 박물관을 잘 지어놨는데 그 발해가 전부 다 자기들 거라고,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그 고조선의 후예들인데. 네. 지금 그냥 육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김종림 선생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그 이민자들이 오는 기간을 좀 지나서 일제가 못 오게 된 그때 오신 분이에요. 제 1차가 1902년 12월 22일 날 123명이 제물방을 떠나서 나가사키에 가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신체 검사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 항해에서 그 다음에 1월 13일 날 이른 아침에 하와이 호노룰루에 102명이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게 1차인데, 이로부터 1903년에 16회, 그 다음에 1904년에 34회, 또 1905년에 5월까지 16회로 해서 일제에 의해서 이민이 더 이상 못 갑니다. 근데 1906년에 김종림이라는 이 지사가 하와이로 가요. 노동자로. 여기서 3년 계약 기간을 마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철도 이건 고된 노동을 하면 그런 체력을 가져야 되는 그 분야로 가셔서 도산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1909년에 의해서 이제 이런 철도 노동자로 일하고, 또 쌀농사가 미국에서 나는 지역이 특수한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쌀농사는 비가 이 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묘목이 자라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특히 사막 기후 다 더운데, 지금 있는 일로우스, 그 다음에 스타턴, 이쪽이 샌프란시스코 건너에 있는 그런 오클랜드 지역 중심으로 한 지역이 쌀농사가 되는 지역, 지금의 UC 버클리가 있는 그 지역 일대가 그 쌀농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쌀농사 이제 종업원으로 또 소장농이로 한국에서 농사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하시다가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1912년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대한민 국민회를 만드시고 거기에 총회장을 하시고 그리고 북미 실업 주식회사를 만든다. 이게 쌀농사 기업입니다. 도산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도산은 그냥 맨손으로 독립운동을 하자고 안 그러셨어요. 도산은 항상 이 운동은 이게 공익적인 거고 헌신적인 거지만 이 공익적인 사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업을 하고 도자기 회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 북미 실업 주식회사라는 거대한 대단히 농장을 계획을 하시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팔고 또 멕시코로 가서 그 유카탄 그 메리나 지역에 가서 그 당시에 멕시코로 이민 왔던 이 선조들한테 주식을 팔아서 큰 자금을 모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북미 실업 주식회사가 크게 되는 그런 전장에서 김종림 이분이 농사꾼이고 농사에 대한 기법을 아니까 이분을 대표로 해서 북미 실업 주식회사의 연장으로 대단히 농장을 운영하고 거기에 있던 씨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던 비행기를 윌로스 비행학교에 비행기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전에 나와 있는 저 우리 애국 선조들 저 한 분 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저분들에 대한 그 이름과 저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좀 재미나게 연구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북미 실업 주식회사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1921년에 대홍수로 아니면 완전히 기업이 좋지만 아니 그냥 기업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런 연장에서 또 이제 도산 선생님은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또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전부 다 통합해서 19년 9월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과정이고요. 21년 되는 그 다음에 북미 실업가 망하면서 정치자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운영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미주 독립운동사에 이 밀로스 비행학교에 짧은 기간입니다. 한 1년 운영했던 학교지만 여기에서 배출된 이 지도자들이 돈날 만들어가고 이 군사군으로 따지면 1909년 한인 소년병학과가 네브라스카에 처음이에요. 거기서 엘리트 교관들을 길러냈고 그리고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나오고 신흥무관학교 교재가 미국의 ROTC 교재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 대조선 국민문단 하와이. 그런데 신흥무관학교가 우리 국군의 그런 시발로 그 어려운 점의 하나는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 이 광복군 우리의 군대가 독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군대로 존재하지 못한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대접받지 못하고 저 프랑스 두골 같은 사람은 자기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말입니다. 모로코에서 흑인들 용병들 돈 주고 사가지고 독립운동에서 개선장군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군대를.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신흥무관학교 수없는 엘리트들 지도자가 동족을 죽이는 일부의 북쪽의 그런 군의 수장 또 우리 남한 쪽에서도 일부는 있지만 이런 비극이 섞여 있는 그런 과정이라 우리 신흥무관학교의 존재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밀로스 비행학교가 주제인데 어쨌든 신흥무관학교, 밀로스 광복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서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밀로스 비행학교를 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 너무 길어서 예, 짤막짤막하게 좀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저도 말씀해 주십시오. 1968년도에 미 공군들과 같이 제가 장교는 못했으면 쫄병으로 공군 근무를 해서 관심이 깊습니다. 지금 밀로우스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도를 찾아보니 찾기 힘들어요. 오클랜드하고 세크라멘토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인 몇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여기서
1년 동안 좀 배출된 사진 보니까 이용군 참이라는 분이 네. 1950년도에 돌아가셨네요. 네. 6.25 전쟁이 났던 해. 한 분은 한 일제 때 돌아가셔버렸고. 근데 저기 지금 사진 몇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비록 1년이지만은 훈련을 해가지고 진실로 일본 군대와 공중전 비행기로 싸운 사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 가지고 그거 네, 그분들은 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신 장군이 이제 22년생이니까 중국 공사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군 공군 장성으로 하셨는데 이 윌로우스 항공학교가 독립운동으로서 이거 하려면 무슨 훈련 자체 갖고는 안 되겠고 무슨 전투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 저를 돕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김홍만 의원이에요. 그 김홍만 의원이 바로 김신 참모총장의 손자고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이 국가보훈처 거기 처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모양 선생님 추모식을 하다가 김홍만 의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윌로우스 항공학교를 자기가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를 돕고 계시는데 지금 요새 그분이 바빠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새 뭐 선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참석 못했고 내일 저는 또 조세영이라고 그러는 공군 대령인데 현역 그분이 아마 정훈장교신 것 같아요. 내일 저를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네, 그런데 작년에 그분은 그 윌로우스 항공학교에 관계되는 자손들이 만든 그 단체가 있어요. 코리안 인디펜던스 레가시라고 그러는 단체 사람들을 무려 40명이나 초청을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8.15 해방 80주년에 그분들은 거기도 참여를 하고 또 그날 오후 그날 점심은 청와대에 가서 대접도 받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두산 베어스에 그 야구샵이 있는데 그 야구샵에서 그 공물에서 와서 그 윌로우스에 관한 행사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저는 올해 바로 저도 그렇게 하도록 윌로우스의 그 중요한 분들, 그러니까 여기 그 감리위원들 그리고 현재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걸 못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동대로 여기 온 거고 저는 사실 여기 좀 유명한 교수님 계시지만 유명한 교수 저분은 그 국악인들을 데리고 그 워싱턴 DC에 3번 나오셨죠. 네, 3번이나 오시고 또 유진 저 사는데 거기도 오시고 또 작년에는 저 국악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예,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인들 9명이 또 미국에 와서 그 5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하필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고 또 도와주진 않아서 제가 혼자서 그 비용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제가 그 비용 혼자서 쓰면서 사실은 지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디렉터들이 있지만 그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미국
미국 사람 이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분들은 바로 윌로우스에 그 경락고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근처에 취구라고 그러는 곳에도 경락고가 있고 비행기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윌로우스 갈 때마다 저를 항상 숙식을 제공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14살부터 조종을 하는 분인데 자기 비행기를 팔고 35에이커의 땅을 사서 자기가 직접 집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한 그분이 집을 썩 짜졌고 지금 그분이 또 파리스 비행기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윌로우스 갈 때마다 저한테 모든 소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국 디렉터들이 있는데 이제 좀 회비를 내자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회비를 내느냐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내세요. 그런데 약간 좀 달라진 것이 지금 미국에 한인 동포가 210만 있습니다. 근데 210만을 대표하는 기관이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예요. 그때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올해구나. 올 초에.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에 바로 윌로우스 항공기념사업 분과위원회가 생겼고 제가 거기 이제 그 분과위원장입니다. 결국 그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미국 210만을 대표하는 기관 그 미주 한인 총연합회에 제가 이제 분과위원장이고 앞으로는 미주 210만 동포들을 대상으로 제가 모금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도 모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내에 이제 모금을 후원회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일 이사장님께서 좀 많이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돼. 사실은 공군 전회가 있는데 공군 전회에서 그런 걸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제가 공군회관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과거 몇 년 동안.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고 지금 모양 기념사업회에서 도와줄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카로스 포엠이라고 그러는 악단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 윌로우스에 관한 그 뮤지컬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물론이와 미국에 와서 공연할 겁니다.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한 번 만난 분이 있는데 여운흥 선생님을 그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용환이라고. 네, 제가 그분도 만나서 같이 운동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영화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질문의 네. 주요 포인트가요. 네. 이제 지도는 받고 여기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우리 네. 독립군과 더불어서 참전을 일본과는 안 싸웠다 하더라도 네. 네. 비행기를 몰고 와서 무슨 네, 경험을 했다는 이걸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이거하고 사실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보여드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네포 작전이라고 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네. 공격을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립에 힘을 합치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분들이 하시지 못했는데 거기에 조셉 이초라고 그러는 분이 거기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거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이 지금 이화대학교 그 사학과 교수 정명진 교수가 그걸 잘 압니다. SOS
SOS 그 카탈리나 섬에서 그렇죠. 카타리나 거기서. 네. 네. 뭐 이용군 참여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50년 죽었으니까 뭐 여기 나와서 그 뒤에라도 뭘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저 바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석사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마 떠나셨던 모양인데 그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아마 돌아가셨어요 일찍.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이것이 미친 그 이후에 좀 구체적인 영향 이건 좀 연구를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좀 보조 발제를 하면 우리 국가보훈부는 2009년경부터 이제 윌로우즈를 일단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조금씩 진전시켜 왔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학술 회의도 하고 또 비행학교를 가서 실제로 그 실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지 방문 조사나 또 그 후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고 현재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작년에 국가보훈부가 이 윌로우즈 비행학교를 주요한 국가 해외 사적지로 이 채택을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채택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보고서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유기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뭐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는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이런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유기현 선생님은 지금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거기 비행 현장에 박물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근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한국 공군의 그 뿌리를 확인하고 또 그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는 한편 한국과 미국이 함께 조선의 독립의 뜻을 모았다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도 우리가 환기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또 중요한 어떤 역사적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 뭐 임정 기념 사업이나 또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이나 또 여운형 기념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교수님 한 가지. 예 이거 드릴까요?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그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평생 애쓰시는 모습에 존경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꼭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역사이건데 이렇게 그 해외에 그 비행 학교까지 이렇게 설치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훌륭했었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선생님께서 쓰신 이 인사 말씀을 아까 보는 순간 1세기가 넘는 한미 동맹의 오랜 상징이기도 한 자랑스러운 역사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이 이 가츠라 테프트를 비롯해서 우리를 결국 나라를 잃게 만든 그쯤에서 결국 10년 정도의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1세기가 넘는
한미 동맹의 그 역사적인 뿌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랭크 브란트라는 분이 얼리버드예요. 그분은 그 미국에서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처음 그 우편을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분을 기념하는 우표가 나갔어요. 바로 그분이 얼리버드고 그분이 우리 학교의 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항공의 협조는 이미 우리 비양학교가 생길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윌로우스에 거기 도착 항공인들이 그 비행기로 농사 짓고 비행기로 산불 끄고 그런 것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거기 있던 그 도착 항공인이 2차 대전이 되면서 이제 또 비행수를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항공인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대에서 그 영어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항공인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게 조종을 가르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하려고. 그게 로스앤젤레스 하면 그 버뱅크에 그 뭐죠? 한국 사람들 거기 죄송합니다. 거기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버뱅크에 비행하는 게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하여간 거기 뭐라고 그러지? 거기서 하여간 그 부대를 만들었어요. 필름들이. 근데 거기에 바로 윌로우스 사람이 거기서 가르쳤어요. 거기에 가르쳤을 때 젊은 소위가 참여하러 왔거든. 근데 그 사람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독사전에다가 그 플로이드 노타라는 사람인데 플로이드 노타를 위해서 사인을 해준 게 있어요. 굴럭 스피드 그렇게. 근데 그분이 바로 라널드 레이건이었어요.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후에 40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윌로우스 도착 항공인한테 배우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공수는 못 배웠지만 그분이 그 배우 협회 회장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가 바로 라널드 레이건입니다. 저는 그분을 요새 계속 서포트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라널드 레이건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윌로우스의 그런 한국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윌로우스에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밀 도릴이라는 분이 바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일본을 폭격을 하고 또 그것도 받았거든요. 항복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그 쇠리라고 그러는 회사의 쉐브론 부사장이 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분이 비행기에 필요한 그런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사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윌로우스에서 와서 똥사냥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로우스에는 한미 양국의 그 역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얽혀 있군요. 네. 네, 우리 김재실 회장님 마이크 좀 드리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선부 분이 선배님 참석해 주셔야 하는 요청이 뭐냐면은 우리 박상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LA에 카트리나 태어난 단초가 있어요. 그
그 카트리나에 있는 그 단소를 그게 보훈부에서 그 인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카트리나에는 그 응사단 단소는 도산 선생은 거기서 살질 않았어요. 도산은 그 카트리나를 우리가 1932년도에 그 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모님은 살았어요. 사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우리 저 유학생들이 가면은 거기에서 기숙하게 되고 또 응사단의 사무국이 있었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로다가 쭉 그 카트리나에 있는 그 단소가 유지해 왔는데 70년대 이때 가가지고 이 응사단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성 빌딩을 팔고 이 대학로로 가면서 수익원이 없어졌죠. 수익원이 없어져가지고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용인공원, 자연농원 뭐 거기에 인수해서 그 묘지 사업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돼.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카트리나에 있는 단소를 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런 걸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양촌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돈을 또 미국에 있는 그 의사단 단원들이 한국으로 돈을 안 보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내주면 자기는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뭐 조그마한 무슨 저 컨도 사 가지고 뭐 연락사무소식으로 좀 하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트리나 단소가 그게 이제 팔으니까 그게 어떻게 넘어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재개발된다. 재개발되니까 그 헐게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런데 응사단이나 국민회에서 조금 거기에 그 다시 재구입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만 조금 나오면은 그 집 주인이 값을 또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정부에서 그걸 인수를 해줬어요. 우리 아까 저기 김태일 관장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적지가 3,000몇 개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흥사단 운동의 이제 그 사적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단 그 보훈부에서 근데 거기 이제 뒷배경을 보면 1918년도에 도산 안창호 선생 안창호의 날이 제정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그 도산 안창호의 날이 거기서 11월 9일이 저 생신날인데 그게 개정이 되고 또 그 리버사이드 시 앞에 광장에 가면은 도안 선생님 동상이 거기 있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그다음 인도 간디 수상하고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 시장이 또 몇 년 전에 도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강남구하고 또 리버사이드 시하고는 자매 결혼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도산공원이 또 이제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 최석호라고 하는 그 하원 의원인데 그 양반이 거기 시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상당히 애를 써서 된 것 같고 뒷배경은 이제 그런 면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사적지로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구입하게 됐나 하는 거를 여기 일용스 거기를 어차피 이제 우리 정부나 또 단체들이 한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이 기념사업회 이런 거 운영을 해보면
그런 그단뭐 이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하는 상당히 힘들어요. 결국은 큰 거는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리버사이드 그 공원에 도단찬 선생님 동상이 서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포 중에 아주 상당히 부자인 분이 있었어요. 그 홍명희 시작을 그분이 개인으로 돈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결국 이제 정부의 이제 힘을 좀 빌어야 또 그러면 또 민간들이 붙어요. 근데 민간들 앞장서 가지고는 좀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그는 상당히 그 의미와 가치는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도시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제 LA하고 이쪽하고 조금 달라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매니저 해주느냐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저희 카트리나 단소를 구입한 그런 카트리나 단소 지금 구입은 했는데 보훈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예, 당장 우리가 기념사업회에 기념관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기념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된다. 운영이 이제 안 되는 지금 몽양 기념관도 아마 양평구청구에서 하나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단기념사업회 도단공원 기념관도 강남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기념관으로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가 있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일단은 만들자 확대는 치면 돼요. 근데 그다음 만든 다음에 이 운영하는 부분까지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또 지역사회 역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윌로우스가 작은 도시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윌로우스 비행장 그게 바로 인터스테이트 I-5라고 해서 캐나다 국경서부터 멕시코 국경까지 연결되는 아주 큰 길이에요. 교통량이 엄청 큽니다. 바로 거기에 바로 그 길하고 초점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 한쪽으로 2개가 있고 그런 곳에 제가 땅을 20에커를 지금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를 하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2불이에요. 20에커 땅 25,000평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리졸루션이 5대 0으로 리졸루션을 만들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미 양국의 국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하원에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 US Armed Services Committee라고 그래요. 이름이 아담 스미스인데 그 아담 스미스 의원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거기 메릴린 스틱랜드라는 분은 타코마의 시장도 하고 그분이 이제 하원 의원이 되는데 그분도 국방위원회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바로 여기 국민청원을 냈어요. 그 국민청원의 수신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답은 공군본부에서 왔더라고요. 공군역사 기록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민원의 내용이 한미 양국의 박물관을 만드니 협조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거를 국가보훈부에. 그리고 제가
글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주 한인의 동포 사회 발전과 도전, 이거는 저 서금연합회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는데 이 책 이름도 사실은 제가 만든 책 이름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365페이지인데 이거의 12%가 제 글입니다. 여기 제 그 윌로우스 항공학교에 관한 것들이나 또 어떻게 하면은 한인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다 썼어요. 그 여기 지금 12%가 제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903년서부터 2003년도, 그러니까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책인데 여기도 제 글이 16페이지가 있어요. 바로 윌로우스 항공학교. 이건 사실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웹페이지에다 올려놓고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도 많이 썼고 좀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예. 네. 뭐 개인적으로 활동한 로고에 대해서 이번 박수를 받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선생님께서, 네, 저 우리 한종수 선생님이라고 했죠. 저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공군에서 이렇게 뭐 해보셨는데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렇게 항공 쪽, 네. 그쪽도 한번 찾아가시면 어떨까? 네, 사실 사회공헌. 네. 왜 생각하시면 하나 그냥 궁금한 건데요. 이거는 다른 거는 저기 뭐냐면 그 학교 어떤 허가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 허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윌로우스 네, 비행학교가 네. 허가가 났을 때 미국에 주정부 허가가 차원에서 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받았던 거.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등록하고 그러는 것이.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2018년에 그 비영리 단체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서 아니 1921년 네, 20년에 만들었을 때 네, 그 당시에는 예. 어디 기록이 그런 기록은 없고 이제 신문이 그 당시에 신문이 이제 다 이제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다 가지고 여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로서 등록은 안 된 거예요. 학교로서 공식 등록은 아마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에 뭐 언론 보도나 이런 좀 공적 기록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기업이 연계하는 방법도 아마 정부나 또 유경 선생님이 검토는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 항공박물관이 있잖아요, 김포에. 그 박물관이 좀 주체가 되어서 뭐 그 윌로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 대안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민간 부문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 미국에는 항공박물관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항공박물관이 대부분 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항공인들이 많아서 그런 자원봉사자들 뽑기가 아주 쉽습니다. 바로 그 윌로우스 근처에 치코라고 있어요. 그 치코에는 그 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치코가 있는데 바로 거기 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아주
교통량이 많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북쪽 남쪽에 한 15분 전에 큰 이제 LG나 또 삼성에다 얘기해서 큰 간판을 만들어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교통량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거기에 또 그 월마트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바로 거기 들어가는 길이 다 돼 있어요. 그 밀로스 그 비행학교 들어가는 길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 국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제가 청원을 냈고 그 청원에 의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 김용관 하계산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질문이나? 비행사들이 24분이 거기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사들이 인정에 있었던 요원들이 가서 비행사거든요. 거기에서 훈련된 비행사가 네. 20몇 명, 수십 명 되는데 네. 그분들은 어떤 출신과 어떤 경로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인정해서 보낸 분들인가 아니면 네. 현지에서 모집한 분들인가? 사실은 여기 박인대라고 그러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박인대 선생은 바로 흥사단원이었어요. 그분이 아마 흥사단 33번인가 그런데 그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흥사단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가셨어요. 시카고에 가 있는 동안에 또 이제 그 노베밍 장군이 이제 국무총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하와이에 계시다가 또 시애틀로 가서 기차를 타고 미국을 일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서세슬 박사도 만나고 또 워싱턴 뉴욕에 가서 이제 이승만 박사도 만나고 이제 그리고 시카고에 갔더니 박인대 선생님이 거기서 학생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비등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레드우드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비행학교로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 박인대 선생하고 그때 그 거기 모였던 20명의 청년들이 다 함께 그 기차를 타고 레드우드 그 샌프란시스코 갔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그 학생으로 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때 김종민 선생님께서 농사를 많이 지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낮에는 그 논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야구로 이제 그 우선 중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는 3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그거 타는 사람들은 물론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그 가닥이 좀 잡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흥사단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확인이 되었네요. 그다음 도산한창호 선생의 활동과 역시 관계돼요.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든 군사훈련기관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이제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적 뿌리를 우리가 할 때 그 역사적 서사의 한 고리로서 이제 윌로우즈 학교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윌로우즈, 광복군 뭐 이렇게 오는 것. 현재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 윌로우즈 이 항공학교가 그런 서사의 어떤 중요한 매듭으로서 국군의 뿌리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정리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실 말씀 또 짧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마 대통령이 잘못 들어와서 그러는지 약간 미국이 신용도 다 있고 좀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자기들 국방을 자기들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윌로우스에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미 양국의 항공 방문만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윌로우스에서 바로 그 지미 두릴이라는 분이 거기서 운전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그랬는데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윌로우스에서는 이미 그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3월 30일, 31일이 지미 두릴 데이예요. 그거를 바로 올해 제가 3월 17일 날 거기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날 그것도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미 두릴 데이로. 네. 하여간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좀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고 사실은 거기 제페니스 에어라인 거기 조종사들을 그 근처에서 키우고 있어요. 리딩이라고 그러는 데서. 그래서 저도 지금 윌로우스에 활주로도 있고 큰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항공의 조종사를 저희가 키우고 싶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생각 중이고 그리고 또 바로 윌로우스 근처에 또 다른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 땅이 무려 150에이커 되는 땅을 제가 쓸 수 있으니까 한국의 유수기업을 유치하도록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행장이고 한쪽에는 아마존의 디스트리뷰션 센터,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 아니에요. 거기 그 비행장 활주로가 하나 있고 동쪽에는 아마존에서 쓰고 있고 그 서쪽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150에이커. 그리고 그 근처에 미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샤스타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백두산의 한 배 반입니다. 14,000피트가 넘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댐에서 어마어마한 수력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세크라멘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제가 얘기하는 그 비행장 근처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윌로우스에 바로 세크라멘토 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많고 또 엄청난 전력도 확보가 돼 있고 땅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LG전자 차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 제자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서울대학을 이제 서울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서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텔레비전 공장을 헌집을 알라바마에다 세우는데 그때 그걸 책임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남영훈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법인장을 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북경에서도 법인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사장을 했는데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못 왔네요. 근데 그 LG전자 사장 남영훈인데 남영훈과 제 외사촌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남영훈 보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갈 만한 그런 회사들 찾아보라고. 제가 또 의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하고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예.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천수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도천수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김삼열 회장님, 우리 이 자리가 아주 굉장히 뜻깊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유기현 선생님께서 소찬을 모시겠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긴 얘기 해주시면
이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존재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장도 쓰고 뭐 많이 했는데 아무런 속도가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뭘 느낍니다. 예,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